근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새로운 그 뭐 당이라고 얘기해야 될 준비위원회라고 아까 국민동행이라고 그러셨나요? 민심동행. 창준이면 창준 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고 이걸 만들려고 생각했던 또 계기나 또는 뭐 같이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요. 우선은 오직 그 민심 100% 정치 시대를 열겠다라는 네. 거고요. 저는 정치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은 양당의 독과점입니다. 그 양당의 독과점은 두 개고요. 각 당은 일당 독재죠. 일파 독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사당하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플러스 뭐 이해찬 대표가 상징되는 운동권 일부 그분들의 저는 사유화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나무라거나 그분들 다 나가라 이게 아니라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있어서 양당 적대적인 공생을 깨려면 정상적인 당이 하나 나오면 되죠. 근데 그 당이 나오면 되는데 못 나오는 이유가 나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군요. 나가면 주변에서. 죽는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무서우니까 네. 나가면 죽는다. 그럼 안 나가면 안 죽냐? 그거 죽는다. 그럼 나와야 된다는 결론에 저는 나오는 것이고요. 제가 오직 민심 100% 정치 시대 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네. 개방과 경쟁입니다. 입구를 열고 정치도 경쟁시키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하지만 저는 보수기 때문에 경쟁을 좋아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경쟁시켜야죠. 근데 정치는 입구를 닫고요. 경쟁을 안 합니다. 그럼 뭐로 공천하느냐? 말 잘 듣는 사람. 그러니까 서로 사진 찍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정치를 어떻게 그럼 정상화시킬 거냐? 전 입구를 열고 정치를 경쟁시키겠다라는 제가 나는 국대다를 통해서 일반인이었지만 기성 정치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야 저렇게 하는 얘기야 내가 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시민의 전 힘이고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가지고 이 정치판을 한번 뒤엎어보자. 뭐 성과가 뭐 50석이 나오든 100석이 나오든 뭐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표가 뭐냐고. 비례정당 1등 하겠다가 제 목표인데 1등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제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가는데 국민들이 제가 말하는 시대 정신과 가치와 정치 행태를 동의하시면 표를 주시겠죠. 전 그러면 정치가 바뀔 것이고 개방과 경쟁이란 시스템이 저희 당의 이제 중심이 될 건데 이 당을 바꾸면 그 당이 두 당을 바꿀 거고요. 매기가 돼서 이 두 당을 바꾸면 전 대한민국의 정치도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민생 동행 민심 죄송합니다. 입에 안 붙어서 민심 동행이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 예를 들면 지금 듣기에는 그러니까 늘 이제 지금 신인규 변호사는 계속 본인 이제 보수적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양당이 보수 진보로 나눠져 있다면 중도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성향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것도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데 생각이 같을 수도 있잖아. 신인규 변호사하고 그런 사람한테 문호는 열려 있는 건지. 근데 창준 위원장이 자꾸 보수 얘기해 버리면 그분들이 들어오는 데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문이 닫힐 수도 있고. 그래서 정치적 지향점을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잡고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은 저는 양당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라는 게 우리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산업화일 거고요. 민주당은 민주화죠. 그 다음에 시대 정신이 있습니까? 저는 시대 정신을 얘기하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있으시면 나오셔서 같이 토론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제시하는 시대 정신은 저는 다원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원화는 국제화, 분권화, 융복합화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다니는데요. 이 다원화의 시대 정신을 기치로 해서 저는 정통 보수를 지향합니다. 근데 그 보수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방과 경쟁을 통한 보수기 때문에 누구에게 문화가 닫혀 있지 않아요. 저는 정통 보수를 지향하고 정통 보수지만 진보적인 아젠다까지도 끌어들이자라는 보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후 위기에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정통 보수를 지향한다고 해서 기후 위기를 외면하는 게 아니고요. 노동관에 대해서도 제가 지향하는 노동관이 있는데 그 노동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 낡은 노동관이 오랜 시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는데 이제 일자리 구조가 다 바뀌어가지고요. 옛날의 노동관으로는 지금 노동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정통 보수를 지향하면서 제가 노동관을 새롭게 제안할 때 국민들이 그걸 받아주실 수가 있느냐 이제 여기에 달려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진보적 아젠다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유연하게 확장성이 있는 정통 보수를 하겠다. 그러면 민주당에 실망하신 분들도 자신의 문제를 저희가 푸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지해 줄 수 있다. 매력적인 정당을 만들면요. 그게 첫 번째고 제가 지향하는 가치는 저는 공화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공화국에 있어서 우리의 민주주의, 자유주의는 과잉인데 공화라는 가치는 너무 소외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46조에도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는데 그 국가 이익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죠. 공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화주의에 기반한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보수의 철학에 기반해서 개방과 경쟁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고쳐보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 헌법 7조에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봉사, 서비스. 그러니까 저는 공적 서비스라고 정치를 인식하기 때문에 정치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서비스의 정치로 가야 된다. 이게 저는 가야 될 방향, 미래의 정치를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시대 정신과 정치 행태를 국민들께 제안드리고 결국 제가 만들고 싶은 사회상은 둥근 사회라는 걸 제가 만들 겁니다. 둥근 사회론인데 결국 정치 양극화, 사회 양극화, 문화 양극화, 경제 양극화 다 있지 않습니까? 양극화라는 것은 끝과 끝이 강해지고 가운데가 얕아지고 얇아지는 거거든요. 전 이걸 반대로 양 끝을 무디게 만들고 가운데를 둥글둥글하게 두텁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지향하는 둥근 사회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솔루션 이걸 제가 이제 국민들께 다 알릴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인규 위원장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말 신인규 위원장 말하고 반대로 하고 있는데 계속 거의 반대로 가고 있죠. 네. 근데 보수가 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보수는 네. 제 눈에는 그들은 저를 가짜 보수, 네. 보수 참칭이라고 이야기를 네. 했지만 제가 선거 때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것은 제 말이 맞거든요. 공정과 상식. 상식이 좀 통하자, 말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그럼 왜 오마이뉴스에 못 나옵니까? 윤석열 대통령 여기 나오셔서 우리 안 존경하는 나와요. 최진봉 안 교수님하고 나와. 대담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안 나와. 아니, 정무수석이라도 좀 좀 나와주세요. 보내면 되잖아요. 좀 정무수석. 나와주세요, 제발 윤 대통령님 여기 오시면 제가 인터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이라도 보내든지 뭐가 해서 대화가 돼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부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보시는 보수 이러면은 굉장히 그 인상을 찌푸리시고 아 보기 싫다 이게 많은데 저 같은 보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우리가 이념과 가치를 버리고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안 그렇다면 더 건강한 보수, 더 확장적인 보수, 더 매력 있는 보수를 누가 만들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래에서 온 보수, 현실을 만들겠다. 예, 저는 그렇게 그럼 약속드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정치가 네. 어떤 보수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뭐 말을 만들으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 정통 보수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네. 좀 맛이 변질된 보수, 그러니까 상한 보수, 음, 썩은 보수. 그러니까 상한 게 더 지속되면 썩잖아요. 네, 그렇죠. 부패한 거죠. 그러니까 상하고 썩어가는 보수.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환자 논쟁이 많은데 그렇죠. 지금 뭐 환자가 어딨냐, 중환자냐, 경환자냐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대로 가면요. 중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꼴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죠. 그렇지. 아니, 사람도 병이 걸려서 중환자인데 치료를 거부한다?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제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 왈가왈부는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손을 띄고 쓴소리 안 하죠. 그럼 앞으로 더 안 고쳐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환자가 약을 안 먹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겠다 그러면 그 시대의 정신이기 때문에 뭐 소멸의 길을 가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걸 대체할 세력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다원화를 제가 제시했기 때문에 제 시대 정신이 맞다 그러면 공존하는 사회 만들어야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질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양당의 대한 세력으로서의 뭐 보수적이지만 중도적 성향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양양자 금태섭 네. 이런 분들이 나가서 신당 창당을 하고 중도를 표방하고 계세요. 그럼 이 양양자 금태섭 두 의원이 하고 있는 이 정당의 어떤 준비와 본인이 하시는 이 준비, 그러니까 창준이와 어떤 차별화가 있다고 본인은 정의하시겠어요? 우선은 양양자 금태섭 의원은 전 의원님은 예. 삼지대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저는 상당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것 아, 같다. 그래요? 그 오해가 뭐냐면요. 저는 양당에 대한 안티테제, 그러니까 둘 다 싫다. 비토가 저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토 정치가 아니라 비전 정치를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그 비전이 뭐냐에 대해서 아직도 설명이 안 나와요. 물론 언론에서 주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냈는데 보도가 안 됐을 가능성은 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예. 만약에 보도가 되고 이제 앞으로 주목을 받을 텐데 올해 연말 내년까지도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건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치찌개집을 만들었는데 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게를 열고 손님들한테 오라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냥 맛이 없더라도 예. 기존에 먹던 백반집을 가지 누가 새로운 김치찌개집 오겠냐고요. 김치가 없는데.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럼 제가 그들과 다른 점이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신다면 예. 저는 중도나 무당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분들은 까다로운 유권자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싫기 때문에 나를 만족시켜봐라는 상당히 높은 난이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 오히려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 하시겠다라는 분들은 이분들의 그 까다로운 입맛을 연구를 안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국민들께서는 지금의 정치 문법을 바꿔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 양당이 1형식의 영어 문장을 쓴다면 3형식이나 5형식을 갖고 온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아예 언어를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한국어로 바꿔줘야 소통이 되잖아요. 이번에 뭐 린튼 얘기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영어를 쓸 게 아니라 예. 한국어를 써서 뭐 더 친숙한 용어를 쓰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3형식, 5형식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세력이 나와야 저는 중도무당층이 반응을 조금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썼던 방법인데 지금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게 네. 뭐냐면은 신지혜 씨도 들어오면은 페미표가 오고 신인규도 잡으면은 저 2030 남성표도 오고 또 우리 어르신 한 분 영입하면은 네. 어르신도 따라오고 네. 이렇게 다 더하면 100이 되겠네. 와, 국민통합. 그건 안 되죠. 이게 아니라는 아니,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도 지금 영입하는 인사들을 보면 이제 세를 불려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찔끔 여기서도 찔끔 다 섞으면 맛있을 거야라고 하는데 맛이 짜고 달고 쓰고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지? 처음 먹어보는 맛인 건 맞는데 구미에 당기지는 않는 맛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짤 거면 확실하게 짜고 매우면 맵고 그 감칠맛을 나게 만드는 미각을 자극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예. 금태섭 의원과 양양자 의원은 특히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진영을 너무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철수 소위 말하는 삼지대죠. 민주당 그러다 국민의힘 그 다시 삼지대로 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신이 저는 지금까지 새로운 정치 세력의 태동을 막아왔던 저는 주 책임자 아니냐. 그러니까 안철수 내지는 그 안철수 의원의 오른편에 서서 정치를 시작했던 금태섭 의원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1+1은 100이 안 된다고 했던 것이 뭐 비명계 데리고 오고 뭐 정의당 데리고 오고 뭐 중도에 있는 뭐 정태근 의원님 데리고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뭘 해보겠다. 이번에 그 보도자료 뭐 나오고 했던데 네.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형태의 연합이죠. 그래서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네. 이 떴다방 정당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뭐 교수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주영부터 해서 뭐 문국현, 네. 뭐 이인재, 뭐 심대평, 네. 뭐 와서 김동연, 뭐 내지는 최근에 조정훈, 네. 뭐 안철수 다 떴다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신인규 너는 떴다방 안 할 거야라고 물으신다면 예. 제가 올해 나이가 38이에요. 보통 국민의힘에 처음 들어오는 초선 나이가 50대 후반 60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는 20년을 보너스로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의지를 가지고 제 20년을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다. 물론 20년 안에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저는 떴다방 정당만큼은 안 하겠다라는 약속을 제가 먼저 꼭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양자 금태섭 두 분이 하는 거는 떴다방으로 역시 저는 보죠. 그 떴다방으로 보고 구태의 연속이다. 아니 기존에 떴다방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설명하셔야 돼요. 왜 안철수와 2011년도인가요? 뭐 그때 그랬던 안철수의 것 같아요. 생각 나왔을 때 예. 곽경철 교수랑 했을 때 그때 금태섭 의원이 했는데 그때 이후로 만든 당이 뭐 새정치민주연합부터 맞아요. 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 떴다방을 맞아요. 설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본인의 진정성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설명이 안 되면 저는 극복이 어렵다. 그게 한계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탈당이 처음이고 네. 처음 창당을 하기 때문에 한 번만 기회를 예. 근데 저에게도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있죠. 너도 팔아먹는 거 아니야 당을? 아. 그럼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 미래 20년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 번만 믿어달라. 이런 창준 위원장은 없지 않았습니까? 38에 당을 만들겠다는 사람은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근데 일단 창준이가 출범을 했고 네. 이제 어느 뭐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계신지 제가 모르는데 그것도 당원 가입은 받고 있습니다. 받고 네, 있는데 검색을 많이 얼마나 해보시면 오셨어요? 얼마나 지금 좀 저희가 만 오셨어요? 하루 됐는데 현재 네. 300명 오셨고요. 이제 네. 5,000명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은 먼데 저는 뭐 한 달 내지 2달 안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다. 우리 오마이뉴스 같은 이런 네, 네.
네. 거대한 채널에도 제가 그렇죠. 나오기 거대 때문에 채널이죠. 앞으로 시민들께서 일어나서 네, 야 네. 신인규 한 번만 좀 도와주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요. 뭐 5천 명 안 되겠습니까? 저는 뭐 충분히 차고도 그러니까. 넘친다 이렇게. 오마이뉴스는 항상 모든 사람한테 열려 있습니다. 이 개방을 네. 정치권에도 도입을 해야 그렇지.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170만이잖아요. 구독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당을 하나 만드시지 그러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언론만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준 위원장을 하시면서 지금 네. 창당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총선 그러니까 4월에 총선인데 그 전까지 그러면 창당장을 마무리하실 수 있다고 계획을 세우신 지금 거죠? 연말 창당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있고, 이제 예. 아무래도 시민 중심 정당으로 가다 보니까 뭐 출마자도 모아야 되고 여러 가지 예, 당의 예. 기반을 잡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것을 떴다방을 안 한다고 이미 대국민 약속을 했기 때문에 100년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 당원 당규도요. 아마 나중에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꼭 읽어보세요. 네. 아예 새롭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적으로도 인식하고 외부적으로도 알리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저는 창당은 빨리 하는 게 좋다. 예. 그리고 빨리 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거. 아까 둥근 사회론이라든지 공화주의 가치라든지 뭐 다원화의 시대 정신 알릴 게 너무 많고요. 뭐 정치개혁 10대 과제도 있습니다. 이거 다 알리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빨리 해야 맞아요.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서 그 이름을 쓸지 모르겠지만 네. 민심 민심 동행. 동행 그 장으로 할지 뭔지 모르겠지만 당 이름이 네. 바뀌더라도 출마자를 내서 네. 반드시 총선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 거죠. 일단 목표는 다 지역구에 내는 거고요. 전 예, 지역구에 예. 내고 당연히 비례는 나가는 것이고 저는 비례대표 1등을 목표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2016년도에 26%를 얻어가지고 2등을 했거든요. 예. 당시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33%로 1등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도 이렇게 양당이 국민들의 불신을 가장 많이 얻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만약에 비토 정치가 아니라 비전 정치로 국민들께 설득만 된다면 물론 어렵지만 된다면 저는 1등은 못할 이유가 없고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가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국도 놀라게 하고 저도 뭐 이거 만약에 50석 100석 한다 그러면은 이거 뉴욕 타임즈나 뭐 어디 외신에다 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저도 세계를 맞아요. 놀라게 한번 해보고 싶다. 대한민국에서 정치 혁명의 예. 또 근원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